아저씨 그 나이에 경비일이면 인생 좀 망하셨겠네요. 성남시의 고급 주상복합단지. 벤틀리를 탄 한 여성이 비웃음을 머금고 내뱉은 이 말 한마디는 그의 평화로운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제 이름은 이재훈, 올해 67세입니다. 전직 중견기업 CEO로서 35년을 일했고 남부럽지 않게 은퇴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진짜 사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늦잠, 등산, 손주들과의 시간 모두 좋았죠. 하지만 곧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바빴고 수십 명의 직원과 성과를 만들어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경비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12동 경비실. 건강상의 이유로 인원 교체 필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여보, 나 경비원 일 한번 해볼까?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렸습니다. 재훈 씨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돈도 넉넉하고 이제 좀 쉬어야죠. 그런데 그냥 쉬는 게 더 힘들어. 아무 의미 없이 하루 보내는 게 더 지쳐.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경비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면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반색하며 말했죠. 전직 CEO께서 우리 아파트 경비를요? 이런 분을 모시다니 든든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정문 앞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받고 주차 관리를 합니다. 아파트 아이들이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손을 흔들면 내 손주들이 떠올라 웃음이 났죠. 대부분의 주민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제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진회색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몰고 들어온 50대 초반의 여성. 주차선을 훌쩍 넘겨 다른 차량 공간까지 침범한 걸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차선을 조금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더니 힐을 딱 소리내며 내린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15년을 이렇게 주차했어요. 문제 있었으면 진작 누가 뭐라 했겠죠. 다른 입주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녀는 말끝을 자르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그 나이에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거면 딱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사업 망하셨거나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거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을 던졌습니다. 정확히 내 지난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 순간 어릴 적부터 쌓아온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죠. 좋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언젠가 그 눈을 바꿔주지.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 벤틀리 여인 이름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매일같이 나를 흔들었다. 처음엔 그냥 버릇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고의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주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쉰다. 경비실을 지나며 소리치듯 주민들에게 말한다. 요즘 경비 아저씨가 너무 깐깐해서 숨 막혀요. 별걸 다 지적하시더라니까. 그녀의 말에 몇몇 주민이 같이 헛웃음을 치는 걸 보면 참는 게 지는 것 같은 날도 있었다. 그래도 꾹 참았다. 이곳은 내 일터고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택배는 유독 크고 무거운 것들 뿐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제 택배 그냥 경비실 문 앞에 쌓아두세요. 수고 좀 해줘야지. 결국 매일같이 문 앞에 산처럼 쌓이는 택배 박스를 옮기며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경비실 문은 잘 열리지 않았고 종종 발을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녀가 김치를 담갔다며 경비실 앞에 대형 김치통을 두고 가기도 했다. 냄새는 강력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저 혹시 김치통 가져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제가 일부러 아저씨 드리려고 갖다 놨는데요. 감사할 줄 알았는데 섭섭하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늘 친절을 가장한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불쾌감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녀가 내 개인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린 날 벌어졌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 경비실 안에 두었던 내 물통, 책, 안경, 손편지까지 전부 사라졌다. CCTV를 돌려보니 그녀가 경비실에 들어와 있었다. 아저씨, 경비실이 너무 더럽길래 제가 좀 정리했어요. 깔끔하니 좋죠?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제 물건인데요. 어머, 그게 아저씨 물건이었어요. 설마 버리기 전에 이름이 써있진 않았잖아요. 웃고 있었다. 완전히 날 얕잡아 보고. 그 순간 심장이 울렁거렸다. 참을 만큼 참았고 무시할 만큼 무시했다. 그런데 이젠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느낌이었다. 아내에게 그날 저녁 전부 털어놓았다. 당신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요? 한 여자가 날 사람 취급 안 해. 말을 마친 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거 한번 꺼내 보는 거 어때요? 뭐, 차고에 있는 그 차요.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 거. 람보르기니. 그 순간 나는 멈췄다. 차고에 잊힌 채 방치된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락한 퍼포만테. 2억 넘는 슈퍼카. 실용성 없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단 한 번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온 적이 없었다. 그거 지금 꺼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는 당신의 가치를 외면으로만 판단했잖아요. 한 번쯤 보여줘도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나는 처음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가르쳐 주자. 새벽 5시 30분.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아직 고요했고 이슬이 풀잎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 고요를 깨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쾅! 람보르기니 우락한 퍼포만테. 노란색 바디에 블랙 라인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날렵한 슈퍼카. 엔진이 포효하듯 깨어났다. 진짜 타실 거예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차고 문이 열리고 우라칸이 느릿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아침 운동을 나오는 시간. 고급 아파트 앞 정문에 람보르기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가 멈췄다. 저 차 뭐야? 헉, 저건 우라칸 아니야?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있었어? 램프 아래 차는 경비실 앞에 천천히 멈췄다. 시선은 모두 람보르기니로 쏠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이재훈이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다. 경비 아저씨 맞으세요? 아니, 저 차 경비원 차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이 차는 제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샀던 겁니다. 오늘부터 제 출퇴근용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주민들, 웅성거리는 아이들, 경비실 앞은 갑자기 관광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벤틀리 여인.
오늘도 익숙하게 곡선 주차를 하려다 람보르기니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녀의 얼굴에 순식간에 세 가지 표정이 스쳤다. 놀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녀는 주차도 못한 채 급히 내렸다. 저 혹시 그 차 아저씨 차 맞나요? 나는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은퇴 전에 산 건데 이제야 좀 꺼내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차는 그저 물건일 뿐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겠죠.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하찮은 경비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변화는 빠르게 시작됐다. 람보르기니는 매일 아침 경비실 앞에 멈췄고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벤틀리 여인 역시 변했다. 주차는 정확해졌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경비실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인사했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작아져 갔다. 그날 이후 벤틀리 여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주차선은 늘 반듯했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했다. 예전처럼 눈을 흘기거나 한숨을 쉬는 일도 사라졌다. 경비실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더 잘해주지도 덜해주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주민에게 하듯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오히려 그 무심한 친절이 그녀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주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손에는 작지만 정성스러워 보이는 상자가 들려 있었다. 실장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인데요. 받아주시겠어요? 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가식이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받아들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여보 맛있네. 이건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맛이야.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의 주차 문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벤틀리 여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다른 주민들도 주차선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다. 이전엔 종종 민원이 들어왔던 경비실엔 오히려 감사 인사가 도착했다. 실장님 덕분에 단지가 한결 정돈된 느낌이에요. 아이들도 인사하면 인사해주는 경비 아저씨라며 좋아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태도였다. 이제는 고급 외제차를 탄 손님이 와도 그녀는 고개를 조아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이곳엔 주차 규칙이 있어서요. 규정대로 주차해 주세요. 그 모습에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이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실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단지 경비원으로서 일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벅찼다. 그 사건 이후 내 일은 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단순한 경비 아저씨가 아닌 단지의 기둥으로 보기 시작했다. 람보르기니는 다시 차고로 돌아갔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존재 자체로도 충분했으니까. 실장님, 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벤틀리 여인, 아니, 이제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수진 씨. 그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 너무 좁고 어두운 경비실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별도 휴게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모두가 놀랐다. 그녀는 이전에 경비원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변화를 외치고 있었다. 그 제안은 빠르게 실현됐다. 깔끔하게 정돈된 경비원 전용 휴게실이 만들어졌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안락 의자까지 갖춰진 공간이었다. 실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받은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감사 나눔의 날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 매일 인사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참 좋네요.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진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대 통합 프로그램. 은퇴한 경비원들이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인성교육을 해주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수업해주세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하루를 경험했다. 람보르기니는 다시 차고로 돌아갔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내 존재 자체로 충분했으니까. 그 후 2년이 지났다. 우리 아파트는 가장 살기 좋은 공동체 단지로 선정됐다. 주차 다툼은 사라졌고 경비원을 무시하는 주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놀랍게도 한수진 씨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정책으로 경비원 처우 개선안을 내놨다. 야간 근무자 특별 수당, 명절 위로금, 휴게 시간 보장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실장님 덕분에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함께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이란 걸요.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또 하나 도착했다. 내가 일했던 옛 직장에서였다. 이재훈님, 은퇴자 교육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실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될 거예요. 내가 단지 경비원일 뿐인 내가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나는 경비원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변화였다. 손주들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차는 왜 안 타요? 람보르기니를 가리키며 말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란 무엇인지 가르쳐준 선물이란다. 겉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걸 알려준.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길을 나는 지금도 걷고 있다.